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동찬입니다. 9월 28일 빠르고 간단한 빨간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랑 S&P 500은 하락했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했는데요. 어제 시장 보면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경기 회복 중후반에 나타나는 시장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요. 일단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인식들이 있으니까 시장 금리 같은 경우에는 상승했고요. 시장 금리가 상승하니까 달러화 같은 경우에도 강세를 보였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 원자재는 약세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기 회복 중후반 같은 경우에는 이 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이 원자재 수요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가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뭐 유가뿐만이 아니라 뭐 구리 가격이라든지 뭐 옥수수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비철금속까지 골고루 원자재가 강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뭐 그러면서 뭐 유가 같은 경우에는 3년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뭐 비철금속이라든지 뭐 원자재 다른 농산물 가격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성장주 주가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헬스케어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IT 쪽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좀 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시장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융업종은 상승하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니까 뭐 에너지나 소재 업종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S&P 500 수익률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은 1, 2, 3위가 에너지, 금융, 소재 업종이고요. 그 다음에 많이 하락한 게 뭐 헬스케어 업종이 이렇게 있었고 IT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이쪽이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성장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은 상승했고요. 산업재라든지 소재라든지 금융 비중이 높은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스닥 하락승이라고 했네요. 나스닥은 하락했고 다우지수는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 경기 회복 중후반에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시클리컬 중심의 시장 흐름이 이 경기 회복 중후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제 추가적으로 셧다운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연방정부가 9월 30일까지 임시 예산안을 의회에서 확정하지 못하면은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되는데 10월 1일부터 셧다운이 됩니다. 당연히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이슈는 아닌데 다우존스 데이터 뭐 이런 언론에서 이 뉴스가 나왔는데 심리로는 안 좋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S&P 500이 항상 약세를 보였던 건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셧다운이 4일 이상 지속된 5일이었나요? 5일 이상 지속된 4번의 사례를 보니까 4번 전부 다 올랐고 가장 가까웠던 게 2019년도에 셧다운 됐을 텐데 이때도 S&P 500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시장에 그렇게 좋지 않은 이슈는 그렇게 좋은 이슈는 아닌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장에 항상 나쁜 영향을 주었었던 거는 아니었다. 이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주가 지수는 그렇게 방향성을 잡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한국도 어제 시장 좀 지지부진한 좀 좁은 폭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이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오르고 경기는 회복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정치권의 이슈는 좀 있고 유럽외국에서도 좀 문제가 불거지는 것 같고 이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좀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좀 최근 현상이다라고 요약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업종별로는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융주가 많이 올랐고요. 당연히 대형 금융주들 다 올랐습니다. 시티그룹이라든지 JP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데가 올랐는데 어제 보니까 지방은행이 더 많이 올랐더라고요. M&T라든지 핍스서드라든지 피플스뱅크 네, 정확하게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PNB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지방은행들이 좀 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게 특징적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에너지 기업이랑 소재 업종 다 좋았는데 유가가 3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기업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요. S&P 500 수익률 상위 10개 기업 중에서 7개가 에너지 업종이었습니다. 나머지 3개는 금융업이었고요.
뭐 에너지 기업들 올라간 거는 다 이해를 할 수 있고 좀 특이했던 게 최근에 뭐 겨울이 이번에 좀 라니냐 때문에 좀 추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에서는 좀 러시아랑 이렇게 그 남유럽 국가들이랑 좀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면서 뭐 가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질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나오면서 뭐 유가가 같이 강세를 보였는데 그것만 얘기하기에는 어제 달러와 강세에도 불구하고 뭐 굴이라든지 뭐 원자재 뭐 농산물이라든지 다 같이 오른 걸 보면은 지금은 확실히 원자재 좀 수요가 좀 개선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떨어진 업종은 헬스케어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우려가 굉장히 큰 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뭐 눈에 가장 띄었었던 거는 모더나 같은 데가 5% 가까이 떨어졌고요. 뭐 리제네론 같은 바이오테크 업체 역시 3% 이상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빨간 시황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빨간 시황을 시작한 지가 5월 달부터 시작됐거든요. 다음 주 정도가 되면 100회가 되더라고요. 뭐 5개월이긴 하지만 중간에 뭐 몇 번 빠진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횟수 기준으로는 100회가 다음 주에 됩니다. 그래서 100회 기념으로 다음 주 수요일이죠. 10월 6일이었던 것 같은데 네 10월 6일 맞는 것 같아요. 이날 라이브 방송을 할 것 같습니다. 아침 8시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아마 예상대로 뭐 큰 이변이 없으면 할 것 같으니까 그것도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홈페이지의 공지는 유튜브나 홈페이지의 공지는 아마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다음 주에 빨간 시황 라이브 예정되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빨간 시황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